경기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 용의자 얼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혹시나 용의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신상을 공개하면 즉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그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시사지작국 김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진행된 현장 검증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동안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현장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장 검증은 조 씨가 40살 최모 씨를 살해한 인천의 자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취재진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던 대부도 일대에서도 현장 검증은 계속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최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두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조 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 검증에 나서기 전 조 씨는 겁이 나서 자수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반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피의자 조 씨의 얼굴 공개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인과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조 씨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 공개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좀 불이익을 주겠다. 이를테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초강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공공기관 12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연봉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기존 4급에서 1급까지 기존보다 확대를 하고 또 저성과자를 퇴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기관 120곳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53곳, 44.2%입니다. 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도입 속도가 더딘 셈인데요.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극히 적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요.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무사한이란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절박감을 갖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과연봉제 노동계의 반발이 그런데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임금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부의 압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그동안 낙하산 인사라든지 또 관료주의 문화 이런 게 문제로 꼽혔었는데 이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실패할까 봐 또는 찍힐까 봐 두려워서 누가 소신 있게 정책을 펼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그 아르바이트생처럼 그 청년들의 그 노동력이 좀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블랙 기업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안 좋은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그 청년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이런 악덕 기업을 신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생으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 개편 그리고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인터넷에 관한 표준 협약서를 개발, 보고,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하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서 M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까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가요, 몇 차례 크게 틀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 나쁨 단계를 표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예보 정확도가 62% 네.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10번 가운데 3-4번은 틀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감사원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율 등을 조사한 자료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측정기 108대를 조사한 결과 16%에 해당하는 17대가 허용 오차율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유한 측정기 17대 중에서 9대가 오차율 허용 범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부실 측정기가 많은 건 기계 자체가 불량한 것 때문은 아니고요. 이 시계처럼 주기적으로 측정기의 오차율을 맞춰줬어야 했는데 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설치만 해놓고 점검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오차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통보했습니다. 좋은 장비 사놓고 제대로 운영 안 하면 국민만 피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